꺼내봐. 네? 이거 있죠? 이거 세상에 보세요. 뭐 하시는 거세요? 뭐라고? 왜 부자, 저희 부자, TV하는 거 부자. 촬영하세요? 누구세요? 어디 계시는데요? 경찰이세요?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 주머니에서 사찰하러 나온 사람 같아요. 아무래도 인간 사찰하러. 신분 밝히세요. 아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데 계속 저기 나무 사이로 계속 몰래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누구세요? 빨리 신분 밝히십시오. 신분 밝히세요 빨리. 아니면 이제 경찰 신고하겠습니다. 주문이실에서 나오셨어요? 신분 밝히세요. 누구세요? 아니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네? 자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오셨어요? 왜저 취재하는 거 몰래 촬영? 여기서 찍네, 여기서 찍어. 네? 봐봐. 못 찍었어요. 여보세요? 예, 여기 있는데. 뭘 쳐내요, 이게. 씨발 새끼가 들으려고 이게 이 개새끼가 너 쫓아다니지 말라 그랬지 내가. 이 씨발놈아. 이거 이 똘똘따구 새끼 이 새끼가. 몰래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분이 어디서 어느 도시에서 나오신 분인지. 이렇게 예쁜 따님, 이제 두 분 부모님 모시고 저희가 에버랜드 한 바퀴 돌아보고 그리고 따님이 일하시던 곳 마지막까지 돌봐주던 희망이랑 난이 말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1월 6일 날 갑자기 또 하늘나라로 가게 돼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회사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문제를 지적을 했고 회사는 오히려 뭐 진실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유족도 삼성 노조도 음해하고 삼성 노조에 속아서 유족이 속고 있다 이렇게 사원들에게 팀을 돌아다니며 설명회까지 개최하고 이렇게 좀 악의적인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였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삼성에서 김주경 씨를 내사 보고서입니다. 예, 김주경 관련 상황 보고 일보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미행은 물론이고 옆에서 감청에 해당되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도청이죠. 정밀하게 분 단위로 기록을 해서 상부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아 끊을게요. 잠깐만요. 방금 보신 영상은 에버랜드에서 사육사의 꿈을 키워가던 20대 중반의 김주경 씨가 폐혈증으로 사망한 이후에 삼성 노동조합에서 이제 산재 신청을 도와주면서 개입을 하게 되죠. 삼성에도 에버랜드가 어렵게 노조를 만든 이후에 노조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지만 그럴수록 삼성 측의 노조 탄압은 가혹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빗속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던 저 사람들 삼성 노무팀 직원도 있었지만 일부는 저희는 경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경찰에 신고를 했죠. 이후에 저희는 대단히 강압적인 경찰의 태도를 보면서 저희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되게 당혹스러워했던 기억이 새로운데요.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경찰이 삼성에 의해서 사주를 받고 노조원을 사찰했던 증거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노조 파괴를 위해서 함정 음주 단속까지 벌였대요. 이게 무슨 영화에만 나오는 거야. 쫓아가서 술 마시나 안 마시나 경찰이 미행하다가 잡았다 이런 식으로 1920, 30년대 미국의 부패 경찰들이나 하던 짓을 삼성이 하면 현실이 됩니다. 삼성이 경찰을 시켜 노조원을 사찰하고 함정 음주 단속까지 사주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노조 에버랜드 부지회장 조장희 씨 이분이 아까 그 영상에서 이렇게 막 되게 분노하던 그분입니다. 노조가 생긴 지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인 사무실 한 구석을 노조 사무실로 빌려서 쓰고 있는 처지인데 삼성에서 노조하면 그건 곧 불이익을 뜻하기 때문이다. 근데 2011년 당시 저 영상이 2012년이거든요. 노조 설립 직후에 저희가 인터뷰를 하던 영상인데 당시 에버랜드 이모 전무가
삼촌 전무가 아니라 이모 전무가 용인 동부경찰서 정보과장을 만나서 협조를 부탁했대요. 노조 부위원장인 조 씨가 대포 차량을 타고 있으니 수사해달라. 이거 청부 수사라고 그러죠, 이런 걸. 그랬더니 경찰이 보닛을, 자동차 본네트라고 그러죠, 강제로 보닛을 열어서 차대 번호를 촬영해서 경찰에 보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다 노조 대응팀 1일 보고서에 있다는데, 여하튼 이렇게 사주를 받고 경찰이 애를 썼는데 표적 수사를 벌였음에도 실패했다는 거죠. 미행도 하고 함정 음주 단속도 벌였다. 대리기사를 불러서 체포에 실패했다. 이런 바보 같은 부패 경찰들의 민낯이 드러나 있는데, 검찰이 조만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모든 사안, 모든 뉴스에 한꺼풀만 벗기면 바로 거기에 삼성공화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뉴스, 모든 사회 현상은 다 구조적으로 바닥으로 가면 서로 이렇게 견고하게 얽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미국에서 최장 염으로 하룻밤에 조사비만 제가 1,000만 원 넘게 썼다는 증빙 영수증이잖아요. 그 캘리포니아 있을 때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여행자 보험 커버리지가 3만 불이었어요. 근데 이게 3만 불 넘으면 제가 자비로 내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얼마 나올지 모르잖아요. 막 너무 통증이 심해서 몰핀을 맞았는데 그때도 계속 얼마인지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룻밤 만에 그냥 진통제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바로 영리병원의 실체입니다. 영리병원, 다시 말하면 돈벌이 병원이잖아요. 한국이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시작이 됐잖아요.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이제 허가가 났으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배후에도 누가 있다? 삼성이 있다. 이게 2011년에 한참 삼성이 중앙일보를 통해서 보도했던 내용들이에요. 매일 보도했어요. 매일. 병원 주식회사와 관련된 것인데 의료 수준은 비슷한데 비용 절반이다. 좋은 의사 부르려면 자본이 있어야 된다. 막 바르는 거죠. 발라 막 기획으로. 메디컬 코리아, 해외에서 배운다. 대한민국 의료보험은 해외에 배울 필요 없어요. 세계적인 겁니다. 그 다음 날은 또 영리병원이 왜 없나? 뭐 이런 질문을 따져 묻기도 해요. 그 다음 날 또 투자병원은, 돈벌이 병원은 의료산업의 미래다. 이런 기사를 막 가져갑니다. 한국, 태국의 환자 다 뺏긴다. 막 이런 식으로 투자병원 임기 내에 꼭 도입하겠다. 청와대. 이런 2011년에 이런 기사를 막 쏟아낸 배우가 바로 삼성이죠. 삼성은 의료 민영화에 명운을 사실 걸고 있습니다. 자, 시사인에서 시즌 1 삼성이 어떻게 돈벌이 병원을 추진해 왔는지를 쭉 시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주도하고 경제 관료들이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삼성경제연구소, MBC에서도 저를 감시하던 기자들은 특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단체예요. 그런데 시즌 1 후반부에 등장한 삼성 엑스파일 사건, 제가 보도했던 사건이고, 그 이듬해 김영철 변호사의 고백 등으로 1년의 성사에 휘말리면서 시즌 1의 이른바 돈벌이 병원에 대한 추진은 중단됐는데, 시즌 2 이명박 때 다시 또 바람이 몰아치죠.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기사들, 중앙일보를 통한 이런 기사들이 바로 시즌 2에 삼성에 의해서 주도된 영리병원 추진 양상이었고요. 자, 그런데 또 시즌 2는 촛불 시민들이 아주 완강하게 막아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다시 시즌 3, 바로 삼성의 귀환이다. 이건희 회장 복귀 이후 삼성은 바이오 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탁 선정하면서 송도를 거점으로 한 연구기관, 제약회사, 영리병원 설립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 양반이 참여정부 때 개인적으로 병원의 영리 법인화를 선호한다고 밝혔던 대표적인 정책 관료죠. 이헌재 부총리. 낯익죠? 바로 여시재, 홍석현, 삼성의 현존하는 컨트롤 타워로 분석되는 홍석현의 지인들이 모여있는 여시재를 바로
이현재 씨,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 문건을 가지고 노무현 정부 집권 초기 삼성의 영향력이 참여정부에 스며들도록 이른바 빗장을 열어준 이광재 전 의원 등이 홍석현 지인으로 분류된 여시제의 핵심이다. 그런가 하면 여시제 행사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빠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그림 때문에 삼성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현재 중앙일보 JTBC가 전면에 나서서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그런 거대한 움직임이 여시제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삼성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 부분도 있다. 모든 뉴스를 한꺼풀만 벗기면 바로 거기에 삼성공화국이 있다. 오늘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4차 산업혁명 글로벌 리더 이재용, 우리의 이재용 황태자, AI, 5G, 바이오 전장부품, 바이오로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삼았기 때문에 절대 제주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원문이 이제 열릴 것이다. 미국 교포들 정말 한국 부러워합니다. 아파도 병원 못 가요. 미국 사람들 절반 이상이 병원비 때문에 개인 파산을 신청합니다. 그 정도로 무서워요. 반드시 제주도 돈벌이 병원 막아야 할 것이고, 그 배후에 있는 삼성의 의도를 저희가 철저하게 인지하고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과징금 80억 원 땅땅.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결정 확정했어요. 언뜻 보면 많은 것 같죠, 그죠? 그나마 이것도 보도에 잘 안 나와. 근데 과징금이라는 게 뭐예요? 과징금, 잘못에 대해서 징수하는 벌금이다. 근데 여기 보면 행정 제재적 요소와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보니까 행정 제재적 요소 동시에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요소인데, 부당이득을 지금 수조 원을 챙겼잖아요. 나아가서 어마어마한 삼성 그룹을 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당이득, 그 이득을 계산하면 80억이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금융위원회 결정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 기사는 아무리 찾아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정동영 의원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눈에 띄었어요. 뭐냐면 금융위가 지금 회계법인들이 짬짬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계법인 삼정 KPMG 회계법인의 삼바 회계법인이죠. 1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내린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앨런 사태 당시 회계법인이 아서 앤더슨이라고 하는 큰 회계법인 컨설팅 그룹이 있거든요. 7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조 2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대요. 아서 앤더슨에다가, 앨런이 아니라 회계법인에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분식회계를 실제적으로 실행했으니 72억 달러, 7조 2천억 원의 과징금을 때린 거야, 미국은. 앨런의 분식 수준은 삼바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당장 산술적으로 봐도 37에 22, 21조 정도의 과징금을 때리는 게 맞겠네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앨런의 최고 경영자는 징역 24년형을 받았다. 그리고 회계법인은 해체됐지만 우리는 회계법인에다가 1억 7천, 삼바에는 80억, 그리고 여전히 모든 금권과 관권을 동원해서 되치기를, 여론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게 현실인 거죠. 모든 뉴스 한꺼풀 벗기면 삼성공화국이 있는데, 언론들은 현상, 표피를 보도하는 것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아픈 현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홍석현 중앙 JTBC 회장, 중앙홀딩스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이니까 실질적으로 중앙과 JTBC를 주무르고 있는 거죠. 홍석현 씨가 이렇게 중요한 서울지검의 삼성 관련된 온갖 송사들이 바글바글한데, 그 서울지검 삼성 수사 라인에 있는 아주 촉망받는 검사한테 심야의 폭탄주 향을 제공했다 하는 그런 의혹을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홍석현 씨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여전히 언론은 단 한 군데, 굿모닝 충청이라고 하는 언론에서 우리 유튜브 뉴스방 이상호의 뉴스 비평에서 이런 보도를 했다 정도의 단순 인용으로
보도했어요. 그나마 고마운데 언론이 너무 잠잠해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KBS 13.3% 소폭 하락했는데요. 톱블록을 살펴보니까 아우 끔찍합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사고인데 아이고 도심 덮친 끓는 물 1명 사망 40명 부상. 돌아가신 분은 딸과 예비 사위를 만난 뒤 돌아가는 길에 참변을 당하셨대요. 60대. 사고 당일 점검 일지에는 이상 없다라고 있었다. 모든 일지에는 이상이 없어요. 대한민국 모든 뉴스에도 이상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아요. 2명이 123km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난방공사 수송관 관리가 엉망이다. 시한 다 된 열폭탄. 시한폭탄을 우리가 바닥에 깔고 사는 거죠. 참 이게 대책이 근데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이거를 교체를 어디서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단독으로 장자연 접대 의혹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소환됐다. 조선일보 일가를 정조준하고 있다. 근데 과연 수사가 될까 의문이다. 왜? 여기도 또 삼성이 관련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장자연 사건 관련자는 광고 출연 위한 접대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광고 출연 위한 접대. 삼성과 관련된 광고 출연 접대였거든요. 결국 삼성이 전모가 드러나야 전반적으로 진실이 드러날 것 같은데 조선이라는 암초도 있고 삼성이라고 하는 거학이 있어서 쉽지 않겠다. 더구나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우병 촛불을 탄압하기 위한 판사들을 조정하기 위한 이메일이 드러나면서 신영철의 이메일이 그러면서 범란 조짐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그 파급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거를 덮기 위해서 국정원과 청와대가 먼저 인지를 하고 들어온 사건이잖아. 더구나 이 자리에 권재진 당시 대검 차장 검찰의 2인자도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었던 사건이라서 이런 MB 정부의 개입과 조선일보의 개입 나아가서 삼성의 금전적 개입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풀리지 않으면 대단히 난망하다 진실이.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려야 된다. 경의선 북측 구간 조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김정은 답방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특감방 개선안을 조국을 통해서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함으로써 재신임을 명확히 했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구하면서 야3당이 이틀째 농성 중이다. 이에 대해서 셈법을 따졌을 때 손해볼 수 있다고 우려하는 민주당과 자한당은 연계하지 말라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죠? 정기국회 D-2 예산안 막판 힘겨루기 이거는 너무나 익숙한 그림이라서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단독으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삼성이 경찰을 사주해서 노조원을 사찰하는 방식으로 탄압했다. 이건 정말 삼성 모든 대한민국의 비이성 부조리의 배후에는 삼성이 있습니다. 재판 배당 조작 위해서 법원행정처 실국장 회의를 열었다. 재판 배당이 자동적으로 랜덤하게 임의로 되는 게 아니라 특정 판사 자기들 말 잘 듣는 특정 판사한테 배당되도록 조작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특정 편을 지지하는 심판을 특정 게임에다가 띄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스포츠가 건재하겠습니까? 팬들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런 스포츠는 없어야겠죠. 바로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아주 본질적이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심플하게 한 꼭지로 털고 갈 사안이 아닌데 말이죠. 한 꼭지로 처리했네요. 현대차가 틀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 위기다 하는 것인데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이게 바로 원안이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원안 브로셔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여기 보면 3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 투자가 되면은 회사도 문제지만 노동자들도 똑같은 고통을 안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 투자하지 말고 광주에는 그린카, 전기차나 아니면 수소차
어떤 그린카이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안이고, 두 번째는 노동자 노임을 절반으로 깎지 말고 그게 목표로 하지 말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만 상생적 노사 파트너십을 실험하자라는 것이 원안인데 전혀 이상한 게 지금 태어났어요. 미국 증시 폭락, 금리가 역전됐다. 글로벌 경기 침체 전조인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아이고, 시청률이 살짝 떨어졌네. 어제 SBS와 골든크로스 시청률 역전되는 조짐을 보였는데 아쉽네요. 외국인만 진료한다 조건 달고 첫 번째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개원됐다. 영리병원이 아니라 돈벌이 병원이다. 의료 서비스가 좋아진다 라고 하는 주장과 의료 공공성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되게 태평한 보도죠. 남일처럼 그냥, 이게 기계적인 객관주의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뉴스가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렇게 뉴스를 하면 어떻게 해? 김수근 기자, 응?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멘트는 상당히 의미 있어요. 제주에서 첫 단추를 끼운 만큼 타 지역의 요구도 잇따를 전망이다. 다른 지역에서 요구하면 무슨 근거로 막을 거야. 제주도에선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뚝이라는 게 아무리 방지 시설을 해도 균열이 생기면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기존 병원들까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막어? 그렇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언론이 저런 식으로 표피적으로 밖에서 관찰하듯이 이렇게 보도하는 건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0도 펄펄 끓는 물 영상을 또 입수해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네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하나 둘 셋으로 키웠는데 특별히 뭐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이걸 좀 연락이 안 오네. 이거 좀 가져다가 보시라니까. 현대차 노조가 내일 4시간 부분 파업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맞는 얘기예요. 자동차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 새로운 차량도 아니고 현재 이미 투자돼서 제조하고 있는 그 라인을 똑같이 광주에다가 만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죠? 노동자 임금을 반값으로 하락시키는 나쁜 일자리,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현대차 담당자들을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 생각에는 쉽게 합의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바로 간다. 3, 4%인데요. 아이고, 골 때렸어요, 이거. 서울 디지털 재단이라고 있는데 시 산하에 부정 비리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뭐 아주 그냥 잡범, 양아치 잡범 수준이에요. 그냥 법인카드로 집 근처에서 계속 사 먹고 근무 시간에 옥상에서 회식하고 청소 용역 핑계 대고 야구장 데려가서 지들끼리 좋은 거 먹고 뭐 그냥 뭐 어마어마한 돈을 해먹은 건 아닌데 너무 쪼잔하게 그냥 양아치 잡범들의 행태를 보였네요. 이거 좀 이런 재단들 있잖아요. 좀 양심적이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엄선해서 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밖에 안 되죠? SBS 4.7. 보세요. 4.1로 쫙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했어요. 뭘로 톱을 세웠나 봤더니 역시 사건 사고. 근데 이거는 너무나 끔찍한데 정말 하와이나 뭐 그런 데서나 용암 피해가 있는 줄 알았죠. 거의 용암이잖아요, 이거는. 고양시 백성역에 긴박했던 당시. 이게 이렇게 뜨거운지 몰랐다는 거죠. 따뜻한 그냥 적절하게 온수 정도 되는 따뜻한 물인 줄 알았다. 착각했다. 부실 대응했다. 피해자 스토리 하나 둘 셋 넷 꼭지. 그리고 제주도 국내 1호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대상은 외국인이다. 박스로 영리병원 때문에 의료비가 폭등할까? 정부가 통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박스를 붙였는데 박스를 시청을 해보니까 나이브한 것 같아요. 기자가. 당장 건보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돈 없는 사람이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건 과도한 우려다. 복지부도 국내 의료기관 파장은 미비할 것으로 본다. 글쎄요. 영리병원 관리감독은 뭐 철저히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실제적인 우려를 정확하게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보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형 일자리 잠정 합의됐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검찰 수사 내용이 양승태 사법부가
김앤장에게 대법관의 의중, 대법관이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중을 사전에 보고했대. 김앤장에다가. 자기 김앤장 가겠죠 이러고. 그죠? 처음 학교로 추첨 결과의 분통. 대학 입시보다 어렵다. 오늘 국공립유치원 이제 추가하는 문제, 조금 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글쎄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혁명적으로, 혁신적으로 정말 국민들이 감동할 만큼의 대안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냥 아예 이런 전국을 부모 입장에서 보면 대란이에요, 대란. 특별 이를테면 뭐 교육 피해 지역으로 정해서 아주 특단의 대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도하리만큼 박수 받을 거고, 박수 받는 정부 정책을 자한당이 선거 표를 의식해서 한유총이랑 이렇게 짬짬이하고 그런지 못할 텐데 말이죠. 그죠? 진정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전 광주시장 노무현 대통령 혼외자 말에 이성이 마비됐다. 인간 노무현을 지키려다 그렇게 됐다. 4월이 넘는 돈을 그렇게 돈을 빌려서까지 이렇게 준다는 것도 대가성이 없이 그런 쾌척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판단도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혼외자가 있는데 내가 광주에서 키우고 있다. 얘들 좀 아들 하나 딸 하나 네가 좀 챙겨줘라. 노무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 씨 페북에다 이렇게 글 올렸어요. 못난 인간아,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경했다면서 그런 인간이 노 대통령님이 혼외자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기꾼의 말을 믿었단 말이냐, 이 벌어지만도 못한 인간아. 이렇게 되게 화나서 일가를 하셨는데, 그러게요.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친한 사이였다면, 이게 사기꾼이 그렇게 얘기하면 웃기지 마 임마, 너 사기꾼이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멍청하게 당했냐 이 말이죠. 노무현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 아니냐라며 이기명 노무현 후원회장이 일가를 했네요. JTBC 뉴스입니다. 5.52 여전히 높네요. 톱블록은 같습니다. 백도씨의 물벼락. 하나 둘 셋. 문 대통령 조국 수석 대면에서 힘실어졌다. 하나. 연내 답방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북에 가능한 날짜를 줬다. 주말까지 답을 받아야 성사가 될 수 있다. 중국 자본의 소송 걸릴까봐 부담 때문에 제주 영리병원 결국 허가했나 뭐 이런 얘기인데, 참 이거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정말 이 정부가 명운을 걸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분식 삼바에 과징금 80억. 유일하게 다뤘어요. 삼바 과징금 80억을.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아마 JTBC나 손석희 앵커는 할 도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경마식 보도예요. 80억 부과한 팩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증선이 판정에 불복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행정소송이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행정법원이 가처분에 대해서 19일 날 첫 신문을 진행한다. 한 달 안팎이면 나올 것이다. 쭉 이런 스케줄이에요. 스케줄. 삼바 상장 폐지 심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른바 이게 경마식 보도라고 하는 것이고, CNN식 보도. 그냥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정 캘렌더 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징금 80억 부과가 얼마나 솜방망이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시청자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야죠. 그게 뉴스지. 이거는 뉴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호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